안녕하세요. 김준영 교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제17강 전문가 특강으로 여러분과 한 강의를 수업하고자 합니다. 제가 강의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어지는 17강, 18강은 전문가 특강으로 수업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학습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원가 관리 실무자 특강을 통한 구매 업무 이해, 그리고 두 번째로 식음료 분야에서 구매와 원가 관리, 그리고 제가 기업과 자영업 기반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기업 소속으로서 우리가 원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매장단, 독립점포, 자영업자의 또 식음료 원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구매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요. 저희가 지난 주차 때 푸드와 베버리지를 저희가 학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푸드 분야와 베버리지 분야를 각각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17강, 18강은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해보았고요. 오늘은 베버리지 분야에서 전문가 분과 수업을 좀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전문가분과 다시 한번 여러분 전문가분을 모시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데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17강 전문가 특강으로 여러분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업 전반부의 전문가 특강을 두 강의에 나눠서 진행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7강 그리고 이어지는 18강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대담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학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 원가 관리 실무자 전문가죠. 전문가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수업 시간에 배웠던 구매 업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푸드 분야와 베버리지, 식료와 음료 분야를 그 각각의 세부 특성에 대해서 지난 주차 때 배웠던 게 기억이 나실 건데요. 오늘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식음료 분야, 베버리지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그 속에서 구매와 원가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분을 모시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속에서 우리가 기업 소속으로 원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개인 매장 한 단위에서 자영업자 단에서 원가 관리를 또 어떻게 하는지도 간략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푸드와 베버리지, 식료와 음료의 차이에 따른 원가 관리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원가 관리 직무에 대한 입장 차이 및 원가 관리 실무자 역할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학습 목표를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가볍게 그리고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전문가 대담을 짧고 재밌고 유익하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분 귀하게 모셨는데요. 제가 전문가분 소개를 좀 디테일하게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직접 모셨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잠실 롯데타워에 위치한 롯데 시그니엘 호텔이라고 해서 바 81, 바가 81층에 서서 바 81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여기서 매니저 겸 수석 믹솔로지스트, 수석 바텐더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지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는 저는 이제 바텐더로서의 실무 경력뿐만 아니라 이 학문적으로도 믹솔로지, 이 바텐더에 관련한 분야로서 박사 연구를 마치고 또 졸업을 해서 후기 양성을 하기 위해 또 교육자로서 교육 활동과 연구 활동을 같이 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담으로
또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세종 사이버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자랑스러운 또 세종인으로서 석사, 박사를 마치고 졸업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됨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분이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업에 전문가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김지우 전문가님 모셨던 이유 자체는 김지우 전문가님도 여러분과 같이 뭐 제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세종 사이버대에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학업을 병행하시면서 저희 졸업생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좋은 지식 전달과 또 동기부여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세종 사이버대를 졸업을 하시고 석사과정 그리고 박사과정까지 졸업을 하신 뒤에 지금은 타 대학교긴 하지만 저처럼 실제 강단에 서서 학생분들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현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잠실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럭셔리한 호텔 중에 하나죠. 시그네일 호텔에서 수석 바텐더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학문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다양한 얘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구체적으로 자기소개를 잠깐 네. 하셨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하시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디테일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이 한번 앞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바텐더라는 직업에 대해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되겠죠. 네. 또 믹솔로지스트라고도 또 불려지고도 하고 있는데요. 바텐더, 이 바가 이 막대기라는 뜻이지요. 네, 그리고 막대기죠. 네. 텐더라고 하면 또 치킨 중에서도 텐더 치킨이라고도 있지 그 않습니까? 치킨 텐더 할 네, 때 치킨. 맞아요. 가장 부드러운 살을 텐더 치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막대기라는 사이에서 손님과 이 종업원이 접객을 마주하며 가장 이 부드럽게 해주는 사람들을 일컬어 바텐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바텐더 용어를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좋네요. 예, 맞습니다. 네. 또 이렇게 용어와 정의들을 짚고 넘어가면서도 저도 이제 후배들에게 이렇게 네. 알려주곤 하곤 있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믹솔로지스트는 또 무엇이냐? 네네. 말 그대로 믹스, 섞다, 올로지스트, 학자의 개념인데요. 기존의 바텐더의 개념에서 사전적 의미가 확장이 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네. 단순히 바텐더라고 하면 레시피를 보고 단순히 메이킹을 하고 칵테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면은 현재로서의 믹솔로지스트는 이러한 메이킹 요소뿐만이 아니라 맛뿐만 아니라 청각, 시각 이 모든 오감을 다 통틀어서 센세이션한 크리에이티브한 칵테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이 믹솔로지스트라고 또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전달을 한번 해보았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현재 이 한 업장에서 매니저로서 첫 번째로는 이 음료 메뉴 개발을 도맡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연 재고와 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팀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또 고객 응대 등 이 전반적인 F&B 서비스의 흐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 바 81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층에 위치한 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네 번째에 위치한 럭셔리 프리미엄 바입니다. 전 세계 바 중에서도 네, 네 번째로. 네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 바 81은 어떤 단순한 음료 제공을 넘어서 이 방문해 주시는 고객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주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럼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 저희는 바텐더의 용어를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바텐더가 그런 뜻깊은 뜻이 있는지를 처음 알았고요. 말씀하셨던 저희가 시그네일 호텔의 바 81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호텔의 바에서 음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 가치와 고객의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믹솔로지스트도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하면 음료 제조뿐만 아니라 더 넘어가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것, 크리에이티브한 것까지 만들고 고객에게 경험을 선사한다 네. 느낌의 믹솔로지스트라는 용어를 설명해 주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믹솔로지스트라는 게 전문적인 학문적인 용어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국내에 들여와서 이런 학문적으로 정립을 했던 여러 선구자 한두 명 안에 들어가시는 또 학문적으로 되게 선구자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바텐더의 개념도 아셨지만 믹솔로지스트의 개념도 한 번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적으로는 그 푸드와 베버리지 분야에서 바텐더들도 단순히 음료만 제조하고 팀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과 가치를 주는 그런 의미로 실제로 현업에서도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들, 그리고 제가 수업 때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염두해 주셔서 오늘 수업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아무래도 식음료 원가 관리와 관련된 수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구매에 관련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전문가분도 메뉴 개발을 하고 계신 거로 네. 알고 있는데 구매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조금 직장의 현업에 대한 내용들이나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좀 간단하게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구매 네. 중에서도 이제 합리적으로 또 합리적인, 구매를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합리적으로도 구매를 해야 합니다. 분명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합리적 구매란 단순히 저렴한 가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브랜딩의 방향성, 품질, 고객의 경험까지도 고려되는 총체적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또 만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호텔들은 거의 이제 프리미엄, 럭셔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프리미엄 F&B 현장에서는 이 감성과 가치까지도 또 구매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따라서 또 저의 역할은 이 업장에서 또 코스트를 생각하면서 제품을 구매하고 또 구매한 제품을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모션을 해서 고객분들에게 만족을 시킬 수 있을지 궁극적으로는 이익 창출이 되겠죠. 네네. 즉 매출 달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이 일련의 이 모든 과정들을 합리적 구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수업 시간 때 합리적 구매를 조금 제가 정의하는 쪽에서 본다고 하면 호텔 특히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시그니엘 8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럭셔리 호텔이고 대개 음료 가격이 비쌀 것으로 맞아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가격이 비싸면 원가 관리 코스트 측면에서는 뭐 좋은 걸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코스트 관리가 소위 말해서 편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음료 개발하실 때 그런 코스트의 비율을 정해놓고 음료를 개발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소위 말하면 네. 아니면 음료를 다 개발하고 나서 코스트적인 부분은 또 저희가 코스트가 아무리 좋다고 하면 또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맞습니다. 내가 주는 거 대비 네. 퀄리티를 또 못 느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좀 조정하시는지 실제 음료 개발할 때 코스트를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코스트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일단은 정해진 이 기준선에서의 각 업장 부서들마다 또 정해진 코스트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러한 코스트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 메뉴 개발에 들어가곤 합니다. 이 메뉴 개발에 또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다양한 주류를 매입을 하면서 또 코스트를 매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코스트를 먼저 생각을 했다면 어떤 주류들, 어떤 부재료, 주재료를 선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정하고 그 이후에 이제 메뉴 개발이 들어가는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저도 구매 쪽 업무를 좀 많이 했었지만 호텔이라고 해서 또 개인 매장이라고 해서 메뉴 개발하시는 분들이 막 창작적으로 메뉴를 다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메뉴를 할 때 매장의 손익이랑 그리고 코스트까지 염려하고 그리고 그런 역량까지 갖추고 있어야지 메뉴 개발자로서 맞습니다.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고 네. 제가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막간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제가 돌발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네. 저희 그 전문가님께서 얼마 전에 뭐 저희가 뭐 협찬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국내 모 되게 대형 기업이죠. 화요에서 하고 있는 전통주로 바탕으로 해서 또 그런 약간 뭐죠 메뉴 개발 대회였나요? 거기서 맞습니다. 또 대상을 수상한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에피소드나 아니면 거기서도 혹시 메뉴를 창작할 때 흔히 말하는 크리에이티브한 요소만 보는지 저희는 또 식음료 원가 관리 수업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원가 관리에 대한 어떤 아웃라인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었는지 예. 이거 두 가지만 조금 설명 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이제 이 화요, 광주요라는 도자기 회사에서 레스토랑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가온이라는 레스토랑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빛의 나라는 레스토랑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F&B 사업뿐만 아니라 주류를 만드는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화요입니다. 화요인데 매년 이제 그 화요에서 크리에이티브한 메뉴를 만들어서 직접 이 메뉴를 가지고 대회장에서 네. 시연을 하면서 출전자들이 대거 나가가지고 또 그 치열한 경쟁력 속에서 그러니까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네. 우리 술을 바탕한 걸로 한 맞습니다. 약간 그 바텐더에 네. 대한 그런 경영대회였던 맞아요. 거죠. 예.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 대회에서 대상이라는 값진 1등 하신 거죠? 맞습니다. 아유,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나갈 때에도 분명 이러한 원가 관리가 분명히 존재해요. 또 왜 그러냐면 수상을 하게 되면 네네네. 메뉴에 또 넣어야 됩니다. 아, 실제로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이 메뉴에 넣으려면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할 순 없지만 네. 어, 실제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맞아요. 비싸고 좋은 것만 써도 안 되고 적절하게 맞습니다. 조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또 어떤 곳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호텔이냐 혹은 일반 매장이냐? 업장이냐에 네. 따라 다르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 안에 속해 있는 업장이다 보니까 이러한 원가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이제 화요 대회에 나가서 제가 수상한 이 칵테일의 스토리텔링 네. 원가 관리가 됐다면은 이제 분명 이 칵테일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네. 게다가 이제 대회이기 때문에 꼭 어떤 호텔에서의 이 칵테일을 판매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대회에 수상하기 위한 저의 스토리텔링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회에서는 하여 제가 추구한 이 스토리는 화요병을 혹시 보셨을까요, 교수님? 되게 좀 예쁘고 하얗고 뭐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네네네. 예쁜 또 이렇게 도자기 맞아요. 스타일로의 도자기 스타일. 네, 맞습니다. 네. 병인데 네네. 이 각 병들마다 보면은 운학 구름문에 이 학 두름이죠. 우리말로 네네. 순우리말로 하면은 운학이 그려져 있어요. 따라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업장, 이 바80이라는 곳도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해 있는 바이기도 하고 네네. 이 운학은 가장 높이 날아다니는 새라고 합니다. 네. 마치 제가 이제 학이 돼서 네. 그러한 모습으로 내다보며 네네. 만들어졌다라고 일단 첫 스토리를 가셨구나. 스토리를 네. 갔어요. 근데 이 또 학은 이 십장생을 대표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불로장생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학을 대표하는 불로장생의 음식들, 뭐 표고버섯, 복숭아, 구기자, 네. 그리고 이 화요를 기주로 아. 사용해서
이러한 스토리로 써내려가서 이제 그러면 그런 약간 십장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소와 관련된 재료들을 믹스해서 만드셨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그런 스토리가 잘 어울려져서 네. 당연히 제가 맛은 안 봤지만 네. 음료 맛도 훌륭했지만 그런 뭔가 가치 이상의 스토리를 주셔서 맞습니다. 그게 높게 인정받았다.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냥 바텐더뿐만 아니라 믹솔로지스트의 맞습니다. 역할을 최대한 잘 살린 네. 음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까? 이제 기간이 네네. 많이 지나서 지금은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꼭 제가 한번 물론입니다. 네, 만들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뭐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어봤는데요. 지금 최근에 저희가 구매 환경이 되게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음료를 개발할 때 제가 지금 시그널에서는 어떻게 구매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식재료 관련된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바에 들어가는 음료를 그 전문가님은 전문가님 업장에서 누군가가 구매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호텔과 어떻게 그 담당자와 협업해서 구매하는 건지 그런 것들도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 네. 확실히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네네네. 어떤 공급망의 불안정성 그리고 이 굉장히 단연 큰 이유죠. 원가 상승 등으로 네. 인해서 굉장히 이 선제적 대응과 네네네. 또 공급처 확보가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됐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제가 맞아요. 수업 시간에도 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마트 가더라도 위스키 같은 게 구매를 못해서 막 쇼트 나는 경우가 되게 맞아요. 많았었잖아요. 업장에서도 아마 맞습니다. 동의하실 텐데. 네네. 이게 재고와 원가 관리에 네. 대입돼서 네네네. 메뉴에 다시 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사실 칵테일 바라기보다는 샴페인 바입니다. 그래서 샴페인, 와인 그리고 칵테일은 그 그렇죠, 그렇죠. 부로 네네네. 들어가는데 네네네. 근데 이러한 칵테일이 들어가는 재료들 그리고 한 샴페인 한 병, 와인 한 병, 뭐 위스키 한 병 이런 것들이 메뉴에 넣어질 때 이 병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근데 이러한 코로나 이후로 공급망의 부재로 인해서 매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 그러면서 또 코로나 이후로 또 중요시 되었던 게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계속해서 커져갔어요. 네. 뭐 친환경적이라든지 혹은 아. 뭐 지역 기반 제품을 네네. 구매하는 등 네네. 이러한 어떤 가치 중심의 또 전략이 음. 같이 음. 요구되게 됐는데요. 음.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구매할 때 뭐 친환경도 너무 좋고 가치 이런 것들도 너무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에 관련된 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구매들이 또 아마 개인적으로 주변에 또 개인 업장을 하시는 친구들도 많이 네. 있을 텐데 그래도 구매하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어서 맞아요. 확실히 음. 코로나 전에는 네네네. 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뭐. 맞아요. 왜냐하면은 매출도 잘 나왔고 네. 그리고 이 객단가도 사실 많이 높습니다. 네네네. 많이 높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공급가가 높은 네. 주류들 네네. 다양한 수입사에서 네네. 이 주류들을 매입해 왔다면 네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 공급망의 부재 네네. 또 터무니없는 원가 상승으로 네네네. 매입에 어려움이 음. 컸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그만큼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네. 또 시그닐이라는 또 브랜드로 인해서 네네. 또 말씀 주신 것대로 음. 여러 수입사들 입장에서도 네네네. 자기의 술을 네. 이러한 시그닐에서 네네.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 또 그게 또 마케팅이자 네, 브랜딩이기도 맞습니다. 하기 네. 때문에 네네. 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네네.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은 코로나의 이후로 이러한 공급망이 부재, 터무니없는 원가 맞습니다. 상승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또 하지만 네. 그리고 또 이러한 이유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고객분들의 이
지갑이 얇아졌다는 네. 것도 사실이죠. 네네네. 그리고 또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죠. 네네. 뭐 맞습니다. 네, 택시비가 상승을 해서 네네. 뭐 일찍 집에 귀가를 해야 된다라는 등. 질문도 많고. 네. 그래서 바틀 판매, 고가의 바틀 판매 위주의 전략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글라스 단위의 단위도 맞습니다. 좀 네. 객단가도 낮추면서 그렇다고 뭐 매출이 떨어졌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 없이 또 거기에 또 발 맞춰서 네네네. 글라스 단위의 판매 전략을 또 수립을 한다든지 네네. 혹은 객단가 대비 또 적절한 주류 바트를 네. 매입을 해서 네. 판매 가격을 선정해서 계속해서 또 저희 음. 업장에서도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런 약간 베버리지 쪽 전문가들이나 업장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구매 환경이 더 좋아지고 소비자 입맛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업장에서 판매하는 메뉴도 더 다양해지고 더 우리가 여러 가지 물품들을 더 다양하게 메뉴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비자의 지갑도 얇아지고 그리고 맞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게 베버리지나 위스키 같은 경우들은 무작정 자기가 쓰고 싶다라고 이거를 다 공급망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략적으로 스페셜하게 맞습니다. 선택해서 메뉴를 개발해야 되는 이슈가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세계가 더 넓어지고 우리가 정보가 더 많아질수록 다양한 메뉴를 업장에서 선보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특수한 약간 위스키나 와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전략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네. 더 오히려 좁혀서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네. 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맞습니다. 아마 그 정도로 학생분들도 좀 정리를 하시거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한데 또 저희 공식적인 질문이죠. 저희가 푸드와 베버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바 80일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베버리지를 전문적으로 더 비중이 높으실 텐데 그래도 푸드도 나가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베버리지와 푸드에 관련된 조금 생각이나 이런 것들 음. 좀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네.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음료 구매는 트렌디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고 회전율에 또 중요한 점에 또 포커싱이 네. 맞춰지고요. 근데 반면에 음식 구매는 단연 어떤 위생이라든지 유통기한, 뭐 원산지 표기가 관건이겠죠. 또 네. 더불어 일관성 있는 품질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분명 각각의 특성은 다르지만 또 공통된 이 중요성은 이 서로가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저희 업장은 아무래도 바이다 보니까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푸드가 메인이겠죠. 그렇죠. 저희는 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베버리지가 더 좀 메인이고. 메인입니다. 한 비율로 따지면은 한 7대 3 정도라고 보면 될 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업장을 운영하는 데에도 이러한 컨셉에 따라서 네네. 구매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아, 너무 좋은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지금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기업 소속으로 지금 경력이 되게 기시잖아요. 한 네. 10년도 넘으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 분에 보시면 동료가 됐든 선후배가 되셨든 개인적으로 흔히 말하는 저희가 뭐 위스키 바라든지 네. 샴페인이라든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매장을 창업해서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님도 저는 직장 다닐 때 제 매장을 갖는 게 꿈이었는데 좀 이런 기업 소속에서 뭔가 음료 매장, 주류 매장을 운영하는 것들이랑 그리고 또 개인 창업에 대한 네. 부분이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나 아니면 넓은 의미에서 이런 것도 좀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네. 보통은 바로 어떤 경험 없이 바로 창업에 들어서진 않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좀 이러한 기업 소속에서도 어떤 근로자로서 네. 근로자로서도 경험을 분명히 쌓아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기업에서는 어떤 이러한 프로세스와 기준 그리고 예산 내에서의 정량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자영업자는
이 감각과 또 아무래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생존이죠, 생존. 네, 생존. 이 생존의 관점에서 훨씬 더 음. 민감한 구매 결정을 해야 된다고 네네. 봅니다. 저는 뭐 아직은 제가 창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결과로는 이 시스템과 이 감각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요하다.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인 게 저희도 학과에 관련해서 창업적인 커리큘럼도 되게 맞습니다.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저희가 창업이라고 하면 푸드 분야에서 뭐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든 개인 창업을 하든 정보들이 굉장히 많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근데 베버리지 분야는 특히나 저희가 정보도 많이 없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정보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특히나 창업을 할 때 좀 많이 주의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업적인 장점은 저희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 소속으로 내가 돌아가는 구조나 프로세스나 원가 관리가 됐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베버리지 분야는 좀 더 경험을 하는 게 나중에 개인 자영업을 할 때 도움이 푸드에 비해서 둘 다 중요하지만 맞습니다. 좀 더 네, 중요하다라는 필요로 하는 네, 필요한 네. 부분이다라는 부분 여러분들도 꼭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원가 관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원가 관리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도록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원가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네, 아무것도 못하고 따라서 원가는 이 절감이 아니라 최적화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네, 말씀입니다. 네. 네. 이 고객이 지불한 값 이상의 네. 경험만 줄 수 있다면 네. 때론 투자가 원가보다 더 네. 네. 나은 방향이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그 안에서도 또 사실 불필요한 네. 낭비나 이 네. 지출 과잉은 네. 꼭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희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제가 원가 관리를 가리키는 교수지만 원가 관리가 항상 중요한 건 아니다. 기업의 생애주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맞습니다. 기업이 성장할 때는 원가 관리보다 매출 성장이 둘 다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뭐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기업으로 운영하냐 개인 매장 운영하냐에 따라서 원가 관리의 방향이나 그리고 뎁스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전문가님이 해주셨던 얘기도 그와 일맥상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뭐 지금은 막 딱 이 질문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구매 쪽 업무를 빼놓을 수 없다 보니까 지금 업장에서 구매에 관련된 그러니까 발주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매 업무에 관련된 것들은 어떤 포지션으로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과 구매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베버리지 바에서 구매 업무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원가 관리, 구매 업무, 구매 업무 네. 너무 중요하죠.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네. 업무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사실 일반 뭐 사원급, 네. 뭐 주임급이 관리하기는 그에 따른 책임감이 맞습니다. 네. 주어지기에는 어렵다고 어렵죠. 봐요. 네네네. 그만큼 자기만의 노하우와 경험, 경력이 있는 좀 매니지먼트가 네.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실제로도 씬에서도 음. 매니지먼트들이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러한 발주라는 표현도 네. 정확하게 말씀해 네. 주셨고 쉽게 예. 말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수업 때 항상 강조하는 너무 똑같은 말씀을 해서 저희 짜고 치는 건 아닌데 구매나 발주 같은 것들은 밑에 소위 말하는 밑에 직원의 역할이 아니고 맞습니다. 최소한 책임이나 네. 매니지먼트적인 개념이 있으신 친구분들이 그 책임과 권한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수업 때 많이 말씀드리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계신 업장도 그런 약간 직무와 책임 있는 친구가 그런 업무를 진행한다라고 저희가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조금 뭐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실제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바텐더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바텐더나 이 바텐더라는 표현이 정식 표현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이런 직무를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취업적으로 되게 많이 꿈꾸고 있긴 한데 요즘에 취업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뭐 그런 쪽에서도 또 강의도 하고 계시니까 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좀 간단하게 취업 팁이라든지 뭐를 준비한 뭐 스킬적으로 무슨 자격증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얘기들도 좀 팁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원하는 업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내가 가고 싶어라는 직무가 있을 수 곳들이 있고, 직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가고 싶어라 하는 뭐 호텔이 있을 거고 네, 뭐 바가 있을 거고 네네, 레스토랑이 있을 네네, 거고 그 업장이 원하는 컨셉 그리고 상품군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어, 그리고 물론 자격증, 대회, 실습 경험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데 현장을 이해하는 이 태도가 훨씬 더 크다고 봐요. 따라서 이 학문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네네. 반드시 이 기본 개념은 공부를 하되 네. 또 공부를 하시면서 일단 현장에 부딪히면서 네. 배워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수님과의 이렇게 네. 교류도 중요합니까? 너무나도 저는 중요하고 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서도 네.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 첫 번째는 교수님에게 잘해라입니다. 네. 아이고, 너무 좋은 꿀팁 전해주셔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왜 질문을 드렸냐고 하면, 뭐 저희 같은 교수들이나 취업했을 때 정보 교류가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니까 뭐 교수님들하고 소통하다 보면 뭐 그런 정보 같은 것들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바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약간 주류 매장 같은 경우는 똑같은 호텔이라고 하더라도 그 바가 가진 특성마다 컨셉이 다 다르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음료를 만드는 기본 그리고 환대 산업의 서비스에 대한 스킬 같은 것들에 대한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지만 내가 가고 싶어 하는 특정 바가 있거나 특정 업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업장의 뭐 특성이라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맞습니다. 거기에 맞는 면접도 진행할 수 네. 있고 그리고 좋은 채용으로 이루어진다 이 정도로 네,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저희가 일반 푸드 같은 경우는 뭐 뷔페면 뷔페, 일식당이 일식당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어떤 철학을 담고 있거나 컨셉이 막 엄청나게 대동소이하다라고 보면 네, 되는 건데 좀 저희가 주류 매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다르고 개별적으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분들도 혹시 그쪽에 꿈이 있다라고 하시면 아까 전문가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업장, 내가 가고자 하는 업장의 특성에 맞춰서 좀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취업 준비를 하면 되는 것으로 네,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짧지만 바쁘게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기타적으로 뭐 저희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준비 못했던 말이나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을 네, 건데요.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었던 얘기들, 뭐 이게 취업이 됐든 네. 아니면 또 저희 선배님이시지 않습니까? 선배가 됐든 아니면 뭐 식음료 원가 관리 분야가 됐던 편하게 조금 하고 싶은 말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제 입사 준비 팁에 이어서의 또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네,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고 싶을 때 이 또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열정이죠. 네, 무엇보다도. 근데 요즘은 좀 그런 열정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교수님한테 잘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하고 뭐 대회 나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분야에 대한 이 열정을 가지고 임하면 어떤 것든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의 이 자리도 네, 그러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어떤 일을 하든 저희 또 신념이기도 합니다. 네, 진심이에요. 네, 네. 저는 또 진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이 진심을 보이면
누군가에겐 꼭 네. 전달이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런 자신을 믿고 열정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제가 꼭 세종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곳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그런 꿈들을 꼭 그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짧게 저희 그 시그니엘 바 81이라고 부르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근무하고 계신 수석 바텐더 김지우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마지막으로 좀 수업 정리를 하고 전문가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바로 지난주였을 거예요. 푸드와 베버리지의 차이점과 특성에 대해서 원가 관리 측면이든 아니면 그 제품이 가진 특성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전문가 대담으로 베버리지 주장 관리라는 표현을 쓰죠. 바텐더와 관련된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고요. 오늘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바텐더에 대한 언어적인 어원적인 개념을 설명을 들었고 거기서 더 나아가 믹솔로지스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이 전문적인 학술적인 용어이긴 한데 이게 저의 현재 시대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특히 바 같은 주류 업장 같은 경우는 그 특성이 단순히 주류를 뭐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들에서 넘어가서 그 각각의 음료가 가진 것들 아니면 그 업장이 가진 것들 아니면 그걸 서비스하는 사람의 철학과 분위기와 컨셉이 들어가야지 저희가 생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가치에 있어서 약간 크리에이터한 부분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바텐더와 믹솔로지스트에 대한 개념을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 우리 업장에서 지금 행해져 가는 하나의 현상이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버리지 업장에서도 저희가 음료 원가나 메뉴 개발을 진행하신다라고 하셨었잖아요. 그 속에서 저희가 고객 입장과 그리고 실제로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는 건데 합리적인 구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은 재료를 쓰고 합리적인 판매 가격을 구성을 해야 하고 그래야지 또 사 먹는 고객 입장에서도 무조건 좋은 걸 쓰고 비싸다라고 해서 또 그게 뭐 시장에서 먹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원가 관리나 메뉴 개발도 그런 코스트를 분명히 특일급 호텔들도 아무리 판매가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구매, 합리적인 코스트를 생각하고 메뉴를 개발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억에 남는 것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모두 다 똑같겠지만 당연히 우리가 전공적인 스킬, 자격증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이론적인 지식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특히 저희가 바텐더를 꿈꾸는 믹솔로지스트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업장 그리고 내가 롤모델로 하고 싶은 그런 약간 현재 바텐더 분들에 대한 특성과 철학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상품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 컨셉들을 좀 공부를 하시고 그 업장이나 취업에 준비하시면서 약간 면접 같은 걸 준비한다고 하면 다른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 있게 보일 거다라는 내용까지 설명하신 걸로 저희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더 해주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특별한 게 없으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강의에 다른 전문가를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